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방송 815 머니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수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매주 하는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어떤 분을 모실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할까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답을 좀 얻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소셜 마케팅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오늘 모셔볼 손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몇 번의 사업 실패로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청년 인턴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 취업을 하셨고요. 연구소의 글로벌화 미션을 받으시고 이를 홍보할 방법을 찾던 중에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연이 되어서 SNS의 전문가가 되셨고 또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경영하게 되셨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150명의 마케터가 근무하는 대형 온라인 마케팅사 엣지레크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장종우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소개를 좀 제가 길게 좀 해드렸어요. 그러게요. 네. 우리 대표님한테 정말 많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아마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시니까 많은 분야를 아시고 노하우가 많으시지만 특히 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유튜브에 대해서 잠깐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고객사가 이제까지 하시면서 몇 개 정도의 그 고객사를 관리해 보셨나요? 저희가 현재 적게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5개 회사로 회사가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네. 많은데요. 그럼 그 업종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좀 이 엣지랭크 대표님이 잘하시는 분야가 어느 쪽일까요? 그 상품이 됐든 분야가 됐든. 저희는 현재는 그 소비재 쪽에 좀 치중돼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뷰티 쪽에 클라이언트가 많이 있고, 그리고 식음료, 그리고 이제 조금 서비스 쪽도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룹사들도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 이제 좀 거의 필수지 않습니까? 기업들에게는. 네. 그래서 경쟁도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콘텐츠 이런 제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 회사 그 사명 엣지랭크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의 그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이 이제 한국에 막 들어왔을 때 사명을 이제 엣지랭크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컨텐츠가 소셜미디어에서 더 잘 노출될 수 있는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 편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타겟이 좋아할 만한 그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확실히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진정성 있는 노하우와 그 편법도 오늘 좀 같이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성 있는 컨텐츠와 함께 편법을 같이 쓰면 그러니까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기업은 편법을 활용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게 진정성 있는 컨텐츠일까요?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타겟이 컨텐츠를 받았을 때 얼마나 유쾌하고 즐겁게 그 소화할 수 있느냐.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815 머니터도 참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제 7시에 저희가 함께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고민했던 게 몇 시에 올리는 게 효과적일까, 또 얼마나 자주 올려야 효과적일까라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많이 노출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자주 노출해야 되고 또 시간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언제쯤 가장 시간이 많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그 접속해서 이제 본인의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 여러 업체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한 9시에서 12시 사이 오전이요? 저녁이에요? 저녁 저녁이에요? 저녁이 일반적으로
그 사용자층이 많이 활용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12시가 이제 지나면은 이제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쫙 그리면서 이제 다시 한 7시에서 8시쯤부터 다시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국내 소셜미디어 환경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마 글로벌 대부분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대를 좀 늦춰야 되나? 근데 이게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동일한 건가요? 뭐 원칙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SNS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내가 언제 사용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네. 내가 많이 사용한 시간이 남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를 좀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또 사전에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광고를 좀 미리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일정한 그 타이밍을 주고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은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컨텐츠별로 광고가 진행되는 형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특정 영역에 노출되는 광고가 형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를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냥 그 컨텐츠 광고가 네. 이제 주로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주로 예전에 그 광고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네. 초반에 60%를 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40%를 뭐 몇 개월간 이렇게 짧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네. 이 SNS, 이 인스타나 페북에서 광고를 할 때는 어떨까요?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광고를 집행하실 때는 A/B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광고 소재를 다르게 두 개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의 광고가 더 우리 그 타겟들이 반응이 좋은지, 이걸 이제 세분화해서 더 넓힐 수도 있고 뭐 좁힐 수도 있지만 그 타겟에 맞는 광고를 찾아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효율성을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우리가 보통 공중파 광고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쏟아버리는 그렇죠. 이게 아니라 네네. 그냥 테스트하면서 네. 반응을 보는군요. 네, 반응을 보시면서 가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짧은 기간 내에 광고비를 많이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광고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광고를 할 때는 그러니까 소액 광고, 그러니까 기간도 짧게 하고 그 예산도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게 높은 효율이 나온다.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했을 때하고 100만 원 했을 때 곱하기 10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광고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조합 자체가 무수한 숫자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가 꼭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 동안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 광고 설정을 하시면은 그 플랫폼은 무조건 1,000만 원을 다 소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500만 원만 써도 될 수 있었던 광고를 1,000만 원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 진행하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 최적화하는 방법을 계속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SNS 마케팅 자체의 강점이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광고가 효과적인지 아닌지 좀 바로바로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올릴 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보기도 하고 또 뭐 공유하기가 됐든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스타일의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심플한 게 반응이 좋고요. 아주 그냥 장황하게 길면은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건데 아닐까요? 대부분 그 스마트폰으로 컨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장문의 글을 읽기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짧게, 그리고 이미지도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스크롤하면서. 그럴 때 이제 시선을 잡을 수 있게끔 제작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페북이나 인스타 제 아는 그 지인들 가운데서도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얼굴 표정 아니면 막 입을 벌리고 사진을 찍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좋아요를 그게 누르는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뭐 지인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브랜드가 있고 또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지를 봐서 또 바꿔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라서. 뭐 고급 브랜드에서 이렇게 막 망가지는 이미지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톤 앤 매너를 맞춰서 콘텐츠 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페이스북이 됐든 아니면 인스타 쪽에서 이제 팔로워를 좀 많이 늘려가고 싶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늘려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그 플랫폼들이 약간의 그 광고 쪽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컨텐츠만을 통해서 팔로워나 팬을 모으기는 예전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좀 광고도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그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뭐 그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대놓고 나는 광고 중이다라는 것보다는 사생활도 오픈하면서 이제 네, 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게 이제 컨텐츠 자체를 나는 광고입니다라고 뭐 할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이제 넛지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네, 넛지 효과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니까 좀 넛지 효과가 넛지 뭔지. 효과 이제 저희가 남성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에 파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그래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파리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면은 바닥에 이제 그만큼 청소를 덜 해도 된다.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례고요. 이제 그 넛지라는 건 이제 은근슬쩍 옆구리를 이렇게 쿡 찌른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되게 부담 없이 이제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럼 특히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제 팔로워 수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도 공유하면서 중간중간 상품을 좀 홍보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이 쓰는 제품이나 광고를 뭐 약간 이제 반고의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네, 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팬처럼 무조건 저도 써봐야겠습니다라는 리플도 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제품을 좀 선정해야 좋은지도 궁금하고 반대로 이제 그렇게 제품을 홍보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인플루언서죠. 그렇죠. 네, 남에게 이제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네.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도 같이 써봐야 네.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부분 그분들의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 명확한 키워드가 있어요. 뭐 여행이면 여행, 네. 뷰티면 뷰티, 뭐 육아면 육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축적해온 사실은 그게 이제 자산인 거죠. 나는 육아의 전문가 또는 나는 패션의 전문가. 네. 일반인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전문 지식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본인들이 명확히 가지고 있는 그 채널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운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 사람이 파니까 나도 한번 팔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거의 팔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그 팔로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소개하더라도 네. 내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분야의 그 키워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네. 노출은 된다 할지라도 팔리진 않는다. 많이 팔리진 않을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사용자들의 습성이 명확하거든요. 네. 이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구매해본 사람은 그 사람이 다시 판매를 해도 분명히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재미있는 사진만 올리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를 팔겠습니다 한다고 카메라를 구매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그만큼 그 유대관계가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팔로워들과 인플루언서가 같이 좀 신뢰관계를 쌓게 하려면 네. 어떻게 조금 공략을 하는 게 그분들이 좋아요? 그 굉장히 부지런하시다고 보시면 거의 돼요. 뭐 하루에 뭐 몇 개씩 올리시고 컨텐츠도 많이 올리시고 네. 그리고 그 본인 컨텐츠에 반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댓글도 남기시고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상에 있다 뿐이지 네.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형태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잘 몰랐던 사람도 굉장히 친해진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감도 쌓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이렉트 메시지 같이 이제 비밀로 서로 네. Q&A도 하고 네, Q&A도 하시고 또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도를 높이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가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네. 아, 내가 이걸 활용해서 팔로워가 많이 늘게 하고 또 늘어났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은 전략적으로 컨텐츠를 계속 그 자기가 주로 해야 되는 어떤 그 키워드나 어떤 그 종목을 정해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기에는 그 쉽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 본업을 내려놓고 하지 않는 이상 그만큼 시간을 들이기도 쉽지 않고요. 그쵸. 근데 분명한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속칭 오타쿠들의 네. 세상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컨텐츠를 운영하시면은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유튜버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나 직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직업을 꿈꾸는 젊은 이들도 되게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운영하시는 기업에서도 이제 1인 그 미디어를 하나 만들고 계셨다라고 듣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1인 미디어를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플랫폼을 만든 게 이제 저희 민팅이라는 민팅이요? 네, 민팅. 자사 쇼핑몰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자본 무창업 약간 그 네트워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트워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품을 제공을 하고 네. 그 제품을 본인의 채널에 그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끔 하는 그런 유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로워가 많이 있다. 뭔가 이걸 팔고 싶다, 장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물건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도매로 네네. 뛰어다가 팔 수 있는 네네. 근데 이제 물건을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네. 홍보만 하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만. 그러면은 네. 원하시는 모든 분이 이제 팔로워 수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잘 파낼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는 네네. 거예요. 기존에 해보셨던 분이 잘 팔아요. 지금 몇 년째 그 해보셨어요?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현실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네. 기대하고는 다르게 아주 어려운 그런 점들 느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상품 수급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그렇겠네요. 네, 이제 마진 구조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아요? 세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 분들께서도 너무 마진이 작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가요? 그 왜 보통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진율이 높은 제품이 있고 네. 대중들이 좀 적당히 알아주는데 마진율이 작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요? 둘 중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그 제품명 브랜드를 보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직접 사용해 보시고 이 제품이 본인이 사용했을 때 크게 이상이 없다 그리고 좋다라고 했을 때만 이제 그 판매를 진행을 하세요. 그게 진정성 아닌가요, 사실? 네. 본인이 직접 써보고, 그렇죠, 써보고 정말. 악플이 안 달리게끔 네, 이제 좋다라고 사실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분들도 그 안 좋은 제품을 그냥 단순 돈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순간 그쵸. 본인이 그동안 쌓아놨던 그렇죠. 부분의 이미지에 네. 이제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보통 지금 지금 우리 대표님도 민팅이라는 그런 네. 어떤 그 쇼핑몰 플랫폼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 그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그 아이템들을 선정하나요? 그냥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거 팔아주세요 하면 자기가 써보고 결정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루트가 되게 다양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중간 도매하시는 분들도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막 제품 기획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은 그 경우의 수가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럼 민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플랫폼을 열어놓고 이제 거기에 회원을 가입하시고 이제 판매를 하겠다 하면 이제 진행하실 수 있게 만들어놓은 플랫폼이고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좀 다른 그 유사 서비스와 좀 차별점이 있다면은 본인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가격을 본인 스스로가 정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네요. 네, 다른 플랫폼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3년째 그러한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네.
지금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활성화가 아직은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볼 때는 그 수요와 공급 조건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가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노출이 다 되어 있고 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민한 결과가 1월 달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1월이요? 곧이네요, 곧. 네. 더 일찍 좀 알고 싶은데. 근데 그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가격이 우리가 보통 일반 쇼핑몰에서 공개된 가격으로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살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 공동구매 형태처럼 네. 낮은 낮은 가격으로 살 거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플루언서를 쓰게 되면 자기네가 온라인상에는 뭐 이래서 뭐 10만 원 걸어놨지만 인플루언서가 자기 팔로워들에게 아마 7만 원에 팔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서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판매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걸 홍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기업들이 대부분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비용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본인 혼자만의 계정에 본인 혼자 계정에 노출은 하지만 그분을 이제 팔로우하거나 좋아요를 누르신 분은 그 수는 웬만한 그 기업 계정의 수만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 행위로 이해하시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걸 홍보 행위로 이해를 하셔야지 홍보비를 이제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샀을 때 그 제품보다는 그 제품을 홍보하는 그분을 보고 샀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가격은 뭐 네네. 받을 수 있다라고도 인정해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에 굉장히 전문가분이 계시면 네. 그분이 이제 육아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육아 제품은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제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그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거를 만들기까지 뭐 무수한 돈을 써야 되는데 이분을 통해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약간 홍보비 또는 마케팅 비용으로 이해하시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결국은 상생하는 구조네요. 기업 네, 입장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상생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원래 취지는 중소기업을 좀 살리자라는 취지였어요. 이미 뭐 대기업들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 제품 중에서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고 홍보가 힘들어서 많이 판매를 못하는 제품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시작은 이제 국내에 20명의 그 IT 파워블로거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IT 제품 쪽을 처음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카테고리를 더 넓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민팅에 가입을 하고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그러고 그냥 홍보만 하는 건가요? 링크를 가져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본인의 그 영향력을 스스로 판단해서 판매가를 설정을 하고 본인의 SNS 계정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게 됐을 경우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홍보가 돼서. 네네. 그 수익은 어떻게 받나요? 어떻게 그 카운팅이 되죠?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홍보비로 그거를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홍보비로 정산을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몇 명이 받는지에 대해서 카운트가 되나요? 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사서 이제 개념. 구매가 이루어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개인 마케터들이 하는 이제 캠핑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수익 구조가 생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 이러이러한 구조로 했을 때 좀 수익 구조가 생기기 쉽다라고 보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주요한 채널이 있으면은 자신만의 채널이요? 네, 주요한 자신만의 채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은 한 개도 운영하기 어려운데 여러 개 있어요. 분명히 남들보다 운영하기 쉬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템핑에서도 가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템핑에서 제공하는 그 컨텐츠를 광고비를 써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보다 템핑에서 주는 수익금이 높으면은 그 광고를 잘 활용하시면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내가 마케터가 돼서 기업이나 어떤 제품을 홍보를 하고 그 수익을 내가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 이거는 아주 좋은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건 그냥 이렇게 알리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그냥 부업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캠핑을 주업처럼 네. 거기에 매달려서 어떤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뭐 직접 저는 뭐 헤비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긴 네. 한데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은 부업 이상으로 분명히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전에 어떤 파워가 충분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민바닥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 채널 또는 플랫폼이 있다면은 이제 거기서 충분히 컨텐츠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수익화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제 계정에 그 글을 노출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네. 아마 뭐 월 그냥 커피 한두 잔 값 번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소박한 꿈으로 시작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 커피 한두 잔 포커스를 맞춰서 대부분 네네.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돈보다는 그냥 내가 남는 여가 시간에 접근해서 취미 삼아서 네. 진행을 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이제 좋아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편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도 있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근데 그렇게 가능한지도 사실 궁금해요. 하면은 다 그 정책 위반이거든요. 플랫폼의 그렇죠. 정책 위반이기 몰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몰래라고 몰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게 가능하니까. 조작적으로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네. 그 플랫폼에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정책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뷰징을 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도 이제 급하면 네. 급하면 돈을 주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플랫폼에서 주기적으로 정화 작업을 합니다. 정화 작업을 해요. 그게 지금 저도 이제 그거를 한번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네. 보니까 이제 구글링을 검색하니까 구글링에서 그렇게 해주는 업체들 싼 가격에 네.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팔로워를 10,000명, 뭐 20,000명, 100,000명 뭐 돈을 올려주고. 주고 네. 그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구글 정책으로 구글 어디죠?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인스타나 네. 페북에서도 그걸 이렇게 돌리나요? 그래서 네네네. 검색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찾는다기보다는 네. 이제 일시적으로 갑자기 팬수가 갑자기 늘어났거나 또는 근데 되게 잘 찾아요. 그 명확하게 어떻게 찾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불을 내고 10,000명의 좋아요를 획득했으면 아마 이들이 10,000명의 좋아요를 제공할 때 어떠한 형태의 패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고 되게 잡는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팬수가 늘어났다가도 어느 순간 또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고요. 대표님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 저는 절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진정성이 없으니까.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걸 텐데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게 맞아요? 효과는 이제 숫자가 높아진다는 효과. 보는 사람에게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가오 잡는다고 그런 정도인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쪽에 인플루언서 형태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변별력을 찾기 전까지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팔로워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노출 홍보 의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홍보 의뢰를 받으면 그 돈으로 또 더 늘리고 그렇게 점점 늘리는 분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팔로워가 는다고 해서 내가 올리는 컨텐츠마다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그거는 또 다시 돈을 주면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투자하고 근데 결국은 투자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목적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데 거기에는 도움이 안 되겠네요. 전혀 안 되는 거죠. 본질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단시간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플레이가 많이 된 동영상 이런 게 인기 동영상으로 올라가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노리면서 단시간에 노출을 위한 예, 거네요. 확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실제적으로 다 어뷰징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하여튼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고. 아, 네.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그걸 이제 어뷰징이라고 표현하고 어뷰징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하면은 이제 계정이 차단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하면 안 되겠다. 예. 한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어서 1부 마치고 네, 2부 시작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잠시 후에 또 2부에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